걸그룹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로 돌아갈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어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고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행보를 보고 누리꾼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추악한 길로 끝까지 가려나 보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뭔가 큰 폭로가 있으려나 보다. 그러니 이렇게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마냥 일처리를 하지 등 맹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8월 17일 피프티 측 법률대리인은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대리인 측은 전홍준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의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들 걸그룹 투자 비용 명목에 포함시켜 어트랙트로 하여금 그 선급금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러한 채무 변제에 바로 피프티의 음반 수익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또한 어트랙트가 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시키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 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됐다. 이상의 행위는 어트랙트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형사 고발 제기는 피프티의 이러한 절박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본 누리꾼들은 예리하게 분석에 나섰는데요.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앞으로 당겨야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2020년 8월 피프티라는 그룹이 생기기도 한참 전에 인터파크는 전홍준 대표의 과거 성과와 소속 가수였던 바비킴, 하성운을 보고 90억을 선급금 형태로 투자합니다. 이때 소속사는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입니다. 피프티는 훗날 어트랙트에 소속되어 데뷔하게 되는데요. 이를 놓고 누리꾼들은 하성운, 바비킴과 피프티에 들어가는 자금의 흐름을 분리하기 위해 어트랙트를 만들어 피프티 멤버들의 계약도 어트랙트로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피프티는 두 차례에 걸쳐 60억 원을 들여 앨범을 발매합니다. 1집은 망하고 2집인 큐피드가 해외에서 반응이 오면서 이때 최초 유통사인 인터파크 외의 해외 유통사로 워너뮤직 코리아가 지정됩니다. 여기서 피프티 멤버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누리꾼들은 인터파크와 스타크루이엔티 계약 당시 회수 조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로 발생한 수익을 스타크루이엔티에서 어트랙트로 보내지 않고 인터파크로 보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멤버들은 스타크루에서 어트랙트로 들어와야 하는 돈이 인터파크로 나가는 것을 보고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인터파크 관계자와 어트랙트에서 오해라고 적극 소명했으며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바비킴, 하성운과 관련된 것인데요. 멤버들은 60억 원을 자신들에게 드렸고 나머지 30억 원을 바비킴과 하성운에게 들어갔을 텐데 어트랙트가 제대로 정산을 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자기들이 뭔데 남의 정산을 두고 왈가왈부하냐라며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멤버 측은 바비킴과 하성운이 활동해서 10억가량 벌고 20억의 정산 잔액이 남아있는데 피프티의 비용으로 20억을 스타크루를 통해 인터파크에서 가져간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피프티 멤버 측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누리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 돈 20억이 왜 스타크루이엔티를 통해 인터파크로 가느냐, 혹은 우리가 번 돈 20억이 인터파크로 간 건 사실 바비킴, 하성운의 손실분이 아니냐, 우리가 90억 원을 정산해줘야 되는 거냐라는 것이죠. 이 억측으로 현재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이고 바비킴, 하성운의 정산 내역까지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꾼들의 추측이 맞다면 피프티 멤버들이 얼마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보이는데요. 배임 혐의의 고발 관련 보도가 된 후 피프티 멤버 측 변호인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며 온라인은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는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 소속 가수다. 현재는 마이너스 정산 중이지만 활동으로 언젠가 플러스가 됐을 때 어트랙트의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재무회계 부정행위가 이어진다면 정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고발할 지위에 있다고 봤다라고 피프티가 전 대표를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억측을 펼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미래의 상황을 앞서 우려했는데요. 보통은 실제로 정산을 부조리하게 받지 못한 소속 아티스트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들의 말처럼 혹여나 미래에 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주장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어느 중소기획사들이 연습생을 양성하고자 할까요? 일부에서는 인터파크가 90억 원의 선급금을 전 대표의 제작 능력을 보고 투자한 것이고 PFT가 해당 선급금에 대해 채무를 갚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멤버들이 해당 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할 권리가 없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선급금 90억 원을 하나의 띠로 생각을 해보면 90억 원이 전부 PFT를 위해 투입됐다고 한다면 PFT의 음원 수익으로 갚아내는 것이 당연히 맞다. 하지만 90억 원 중에서 일부한테 팀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 대표가 개인적 혹은 다른 사업을 위해 썼다면 PFT가 갚을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급금 주체가 전 대표 인터파크라고 하더라도 PFT의 음반 수익이 들어가서 채무를 갚고 있지 않나 멤버들이 지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고발을 제기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수긍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멤버들이 지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수긍하거나 납득할 수 없어서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긍할 수 없으니 고발을 제기한다라는 어쩌면 참 단순한 이유인데요. 또한 변호사는 배신했다, 뒤통수를 쳤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어서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됐다라고 멤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전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할 계획도 생각도 없었지만 불가피하게 형사 고발을 선택하게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즉 멤버들이 배신했다, 통수쳤다라는 말을 들으며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표를 고발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고발을 한 이유를 요약해보자면 혹시 미래에 정산금을 못 받을까봐 지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지만 수긍하거나 납득할 수 없어서 배신했다고 이미지가 완전 훼손되어 불가피하게 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참 한결같이 억측으로 느껴지는 것은 저뿐만일까요?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입장 표명으로 앞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현재는 마이너스 정산 중이지만 언젠가 플러스가 왔을 때는 대비해서 고발하는 거라니 뭔 헛소리냐. 통수돌 맞는데 뭔 낙인이냐. 어떻게 4명이나 되는 팀의 부모까지 모두가 한마음일 수가 있나. 4명 멤버와 부모들까지 모두 단합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 이미지를 누가 망쳤는지 벌써 잊어버렸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려고 이 난리를 치냐 등 쓴소리를 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멤버 측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멤버들의 활동 의지도 전했는데요. 변호사는 먼저 멤버들의 근황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일단 소송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막연한 상황이라고 운을 떼고 부모님들이 법인 설립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새 소속사로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으로선 마땅히 손을 내미는 소속사도 없다. 멤버들의 활동 의욕 의지는 강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구체적인 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안성일 대표와의 템퍼링 논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안성일 대표와 어트랙트 간의 문제는 우리 수임에서 벗어난 범위라면서 내부적인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법률적 부분만 대리하고 있다. 물론 안성일 대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물론 항고도 하겠지만 기각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존속됐음에도 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활동 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될 거고 아마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PFT의 결별 의지 이유에 대해서는 전홍준 대표라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있기 때문이다. 법인 자산이라든지 재원들이 유출되는 부분들을 믿을 수 없다. 멤버들은 범법행위하는 대표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생각하고 있다. 이번 전홍준 대표 고발과 관련해 새롭게 인지한 내용들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새 신문 기일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멤버들도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고 처음 밝히는 입장인데요. 이들은 SNS 계정을 통해 손편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이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투명하게 밝혀지면 팬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이해하고 더 크게 응원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사와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되어 왔던 일들이 바로잡히기를 원하고 있다는 PFT는
앞으로도 매사 신중히 결정하면서 나아가려고 한다고 다짐하며 현재 보도되고 있는 언론기사, SNS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간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것은 그간 보도된 언론기사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다. 저희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정에서 공방을 하는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저희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도 품고 있는 희망사항이다. 그 실현을 위해 진실에 입각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계속 제출하겠다. 그럼으로써 잘못된 의혹과 오해가 명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디 잘못된 의혹과 오해에 따른 과도한 비난을 거두어 주시고 객관적인 사정을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들은 저희의 간절한 바람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것이다. 저희 멤버들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여론은 멤버들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을까요? 이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영어 번역까지 해가며 구구절절 썼지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입장문이라며 오히려 여론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것은 어트랙트의 대표일 텐데 왜 본인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며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이 주장한 것 중 한 가지라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공감 갈 만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 정도로 여론이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주장을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을 남 탓하며 오지도 않을 미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어떻게든 딴지를 걸려고 애쓰는 모양새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리꾼들은 소속사는 멤버들에게 80억 원을 갚으라고 한 적이 없다. 아직 정산을 할 만큼 활동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 배신돌, 통수돌의 이미지는 자신들이 만든 것 등을 멤버들이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비난을 왜 받고 있는 것인지 멤버들이 현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무엇 하나라도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